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백그라운드는 산타바바라에서 얼바인까지 1번 해안선 도로 쭉 타고 가는 모습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자, 시원한 캘리포니아 조금 구름이 끼긴 했지만 뷰 보시면서 오늘은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손절매. 귀가 따갑도록 듣고 전설들이 하나같이 손절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도 정말 안 되는 것이 손절매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손절매를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대답은 주린이라서요? 아닙니다. 주린이는 손절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손절매를 고민할 정도면 주린이 아닙니다. 주린이고 싶은 한 2, 3년 된 주식을 시작한 지 2, 3년 된 어정쩡한 개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손절매를 왜 못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은 무슨 책에서 뺏기거나 다른 뭐 유튜브 영상 짜집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주놀 가족들, 미가들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신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잠시만, 신법과 기법 중에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기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법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음을 이제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3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미주놀이 어저께 생일이었거든요. 첫 수업을 기억합니다. 제가 통결주를 이야기했습니다. 통찰력, 결단력, 추진력. 사실 손절매는 결단력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반응이 냉랭했어요. 뻔하죠. 대부분의 주린이인데도 반응이 맹냉했어요. 뻔하죠. 수업이라고 해서 종목 좀 찍어주고 비법 좀 가르쳐주고 차트 분석 좀 그런 것 좀 가르쳐주길 원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법을 이야기하니. 근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소나 아무나 사도 오르는 이 실현 시장, 이거는 비정상적 시장인데 2020년 시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신법이 필요하다. 통결추가 필요하다. 많지는 않지만 그때 그 수업을 듣고 동감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수익 내고 있고요. 여전히 나잘란하고 한 사람들은 폭망해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났겠죠. 그리고 그들은 또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시장이 고점에서 포모, 또 포모 때 들어서 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주식이나 인생이나 망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포모의 인생. 손절매를 왜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절매를 못하는 학생들을 제가 한번 사례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참 신기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제가요 전에 손절하지 않고 버텨가지고 수익을 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손절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한 커밍아웃을 해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잘했다고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원랜드, 강원랜드 아시죠? 강원도 강원랜드 거기 가보면은 진짜 도박 폐인들이 있어요. 도박 중독자들. 차에서 자고 막 도박.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그 사람들을 취재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강원랜드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이만큼 하루에 수익을 냈다. 그래서 요것만 고치면 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 한 번도 처음 강원랜드 가서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엔 다 성공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손절하지 않고 버텨서 수익 낸 그 한두 번의 설탕 메모리 때문에 다시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까요? 어느 게 더 많죠? 손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 계좌가 70%, 80%, 90%막 지금 방치해 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뭐 엔비디아처럼 버텼다가 수익 낸 경우가 더 많습니까?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요. 세 번째, 금액이 너무 커서 손절을 못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찰병으로 매매하다가 물렸으면 미련 없이 손절하죠. 근데 금액이 커지면 못하죠. 근데 금액이 왜 클까요? 왜 그 큰 금액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컨트롤되지 못하는 탐욕, 제어되지 못한 탐욕 덩어리들, 그 마인드로 매매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우리 냉정히 생각해 볼까요? 작은 금액은 손절하는데 큰 금액은 손절하지 못한다. 어느 주식책에 이런 말이 써 있죠? 손절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큰 금액이 들어서 물렸을 때 어디에 그런 얘기가 써 있죠? 어떠한 전설들이 손절매를 강조하는 어떤 전설들의 말 속에 금액이 크면 손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네 가지의 이유가 다 손절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손절의 변명, 손절하지 못하는 이들의 변명일 뿐이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공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손절매 안 하면 안 돼요? 손절매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 소리 좀 크게 내겠습니다. 점점 망합니다. 폭망합니다. 쪽박 찹니다. 주식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팀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계좌가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게 망한다고 주말에 정말 그래도 망합니다. 기분 나빠도 망합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산타바바라 이 해안선 바다 지금 바다예요. 지금 바다 태평양 바다 좋죠. 보면서 이렇게 구름 낀 날 뚜껑 열린 차 타고 하면 막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합시다.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고 합시다. 저 뷰가 보일까요?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는 운전을 할 때가 있죠. 저 미국도 중부의 시골길 운전할 때 사람 차 하나도 안 다닐 때. 테슬라를 제가 운전해 보니까 테슬라는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아도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중부 시골과 테슬라의 이야기일 뿐이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서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면서 안전한 운전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고 안 나기를 바랍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하다 죽지 않으려면 브레이크를 못 밟는다?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자동차 큰 교통사고 난 기사를 보면 너무 무서워서 눈을 찔끔 감고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잘못 밟아가지고 큰 사고 났다는 기사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은 운전면허를 이제 반납을 합니다. 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안 되니까. 손절매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첫째,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희망회로가 가동되고 있어요. 붕붕 버텨 강제존버 버텨 버티면 올라갈 거야.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 눈에는 거래량도 안 보여요. 지지선도 안 보여요. 저항선도 안 보여요. 추세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희망회로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여러분, 주식 올라가게 해주게. 하나님 바쁘세요. 부처님도 바쁘고 천주님도 바쁘고 다 바빠요. 기도매매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블랙아웃입니다. 블랙아웃이 오죠. 저도 그런 경험 수도 없이 했어요. 블랙아웃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몸이 경직되죠. 손가락이 안 움직이죠. 멍 때리게 되죠. 정신줄이 놓아지죠. 한숨밖에 안 나오죠. 화가 나죠. 근데 어찌하지 못하죠. 마치 무슨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제발 멈추세요. 매매를 멈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걸으세요. 뛰세요.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정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팀장님, 금액이 너무 커서 손절 도저히 못했어요. 이거 다음 주면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절매 원칙 어디에 금액이 크면 하지 말라고 써 있던가요?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은 패닉셀 나올 때 아유 하고 손절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주식이 올라가.
사람 미치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다. 그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네. 100불에서 200불에서 끊을 수 있는 걸 그걸 못 해가지고 1000불, 2000불 그걸 못해서 10,000불, 20,000불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금액이 커서 손절을 못했다. 금액이 왜 커지는데요? 아직 손절매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아직도 2020년에 그 비정상적 장애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단기간에 손해본 나의 계좌를 복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죠.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요즘 같은 시장이? 손절매를 못하는 사람들은 결론입니다.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팀장님, 저는 주린이에서 원칙이 없는데 원칙을 세우세요. 언제까지 주린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는 대표적인 게 손절매를 못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매매는 뇌동 매매예요. 포모 매매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팀장님 저는 포모는 이제 안 해요. 포모 완전히 극복했어요. 근데 손절매는 잘 못해요. 팀장님 저는 포모는 완전히 극복했는데요. 매수 자리는 잘 못 찾겠어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네.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팀장님 저는 운전하는데 브레이크를 잘 못 밟겠어요. 브레이크가 어딘지도 자꾸 헷갈리게 되고, 근데 운전은 정말 자신 있어요. 저 안전운전 정말 자신 있어요. 전방 주시 잘하고요. 백미러로 뒤도 보고요. 응? 신호 잘 지키고요. 근데요 브레이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속상하시죠? 자신에게 화가 나시죠? 네, 저도 화가 납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의 시간과 돈의 수업료를 지불했으면 이제도 할 법한데 왜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걸까? 왜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걸까? 손절매를 못하고 어떻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걸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기를 바라는 걸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손절매를 못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원칙! 주식을 사기 전에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계획을 세우라니. 그 계획 속에는 천장팀도 얘기하잖아요. 손절매 원칙을 세우라니까요. 아예 줄을 그어 놓으세요. 1%면 1%, 2%면 2%, 3%면 3%, 5%면 5%. 단타 칠 때는 몇 프로, 이거 할 때는 몇. 그러나 이 주식을 들어갈 때는 단타로 들어갈 것이냐 스윙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고 들어가라니까요. 왜 자꾸 원칙을 어기세요? 단타로 들어가는데 왜 그걸 가지고 가세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스윙으로 들어가면 손절매가 아니죠. 분할 매수죠. 스윙으로 들어가는데 몰빵을 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왜 자꾸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것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저의 감정 때문에 혹시 속상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해서라도 여러분이 손절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0배 1000번 사과를 할게요. 기억하십시오. 통결추, 통찰력, 결단력, 추진력, 손절매의 필요성을 느꼈다, 절감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통찰력은 된 거예요. 통찰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 한 번은 손절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못 하겠어요. 결단력, 추진력이 안 되는 거죠. 결단력, 추진력이 안 되는 거죠. 손절매를 못 한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사는 주식은 다 올라간다, 버티면 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만함과 시장과 맞서는 근거 없는 근자감이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정리합니다. 손절매 못하고 주식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손절매를 못하는 거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다가 수익을 한번 내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다 날려먹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절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운동 다니는 클럽 스튜디오라고 하는 LA 피트니스에서 만든 프리미엄 클럽에 되게 비싸요. 한 달에 한 200불 가까이 해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수영을 잘 안 해요. 좋은 운동 수영장답게 물이 보니까 콜로락스 그 물 냄새가 좀 덜 나더라고요. 제가 골다공증 치료 차원에 사람들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수영장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군대에서 배웠던 수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첫 끝까지 진짜 길어요. 길다고요. 수영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른 운동만 하고. 제가 누굽니까? 또 도전 정신. 매일매일 목표치를 조금씩 늘려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도 아니라 3분의 1 정도 갔더니 다리 풀리고 팔 풀리고 막 도저히 못 하겠어요. 막 개구리 수영도 못 하겠고 뭐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갔다 옵니다. 저기를 갔다 온다니까요. 저기를 갔다 온다니까요. 미래소년 코난처럼 잠수도 즐기거든요. 잠수 잘하려고 수경도 샀는데 저는 이게 비염이 좀 있어서 사실 수영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잠수를 하는데 호흡이 딸리니까 처음에는 한 3분의 1 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물 빠져 죽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절반 이상을 가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0대 성인 남자가 수영을 통해 폐활량과 근력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절매 힘드시죠? 하지만 해보면 돼요. 손절매를 했는데 올라가요. 그때 보내줄 수 있는 게 바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모, 내동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다른 주식하면 돼. 결과론적 얘기일 뿐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잖아. 이 영상을 들으시는 수많은 비즈니스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수영을 통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듯 이 어려운 것, 이것만 넘어서면 여러분은 진짜 이제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 투자자로 올라서는 겁니다. 마지막 고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화이팅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